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12월 14일 목요일 아침 방송 즐겁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다른 사람의 좋은 습관을 내 습관으로 만들어라. 빌 게이츠. 감사 스마일이 이렇게 아침 방송을 갖다가 하게 영감을 준 빠숑님께 다시 한번 방송을 빌어서 감사의 말씀 좀 드리고요. 제가 빠숑님을 갖다 벤치마킹을 갖다 지금 하고 있는데 정말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 또 저 역시도 규칙적인 아침 방송을 갖다 생활하다 보니까 더 공부를 많이 하게 되고 더 시간을 갖다가 쪼개고 잘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감사스마일 TV 애청자분들께 감히 이야기 드립니다. 지금 오늘 아침에 한 줄 명언처럼 다른 사람의 좋은 습관을 한 가지만이라도 꼭 내 습관으로 만들게 되면 꼭 성공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 방송 드릴 주제하고 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공교롭게 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기준으로 하기엔 오늘 새벽에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님께서 공식적으로 처음 피벗을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가지고 한번 간단하게 이야기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제가 항상 아침마다 SBS 비즈 오늘의 키워드를 갖다가 보고 출근하는데 오늘 아침에 정말 반가운 소식이 떴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긴축을 되돌리기 시작하는 것이 적절할지 우리 또한 논의할 주제다. 내년에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에 빠지지 않더라도 금리를 인하할 용의가 있다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 기억으로 미국이 금리를 갖다가 올리다가 2008년도에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터지고 난 다음에 이제 금리를 인하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그런 것들을 교훈 삼아서 내년에 경기 침체에 빠지지 않더라도 금리를 갖다 지금 인하할 용의가 있다라고 지금 파월 연준 의장님께서 이야기를 했는데 중요한 거는 공식적으로 처음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지난주에까지만 해도 또 금리 인하할 이유 없다, 여력 안 된다, 그렇게 계속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12월 연준 회의에서는 이렇게 좀 내년에는 미국이 경기 침체에 빠지지 않더라도 금리를 인하하겠다라고 지금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올해 마지막 점도표를 공개를 했는데 내년에 금리 중간값이 4.6% 정도다라고 지금 또 이야기를 또 했고요. 12월 FOMC 점도표를 지금 보게 되면 지금 기준금리가 동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5.2에서 5.6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내년에부터 이제 75bp를 인하를 하겠고 또 2025년도에는 175bp를 또 인하를 하겠다라고 지금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확정된 건 아니지만 이 FOMC 점도표가 전혀 근거가 없는 건 아니다는 말씀 드리고요. 현재 기준금리는 미국의 기준금리는 5.25에서 5.5입니다. 우리나라 기준금리보다 더 높게 되어 있어서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많이 된다라고 했는데 또 환율도 많이 또 내려갔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관련해가지고 과연 내년에 감사 스마일이 예측한 대로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렇게 갈 것이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또 주택가격이 상승할 여지가 보일 것인지 그건 또 지켜봐야 되겠지만 급격한 저는 폭락은 없을 것 같다라는 제가 계속적으로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 말을 믿지 않더라도 미 연준의 금리는 빠르면 내년 3월, 4월 이야기하는데 3, 4월보다는 내년 한 6월 정도가 좀 될 것 같고 또 연준 회의가 FOMC가 이게 열리는 게 한 8번 열린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3번 정도 0.25bp씩 인하를 하게 될 경우에 내년에 금리가 또 미국이 또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세계 경제라든지 우리나라 경제에도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감사 스마일은 인생을 살다 보니까 부정적인 것보다 항상 저는 긍정적인 마인드로 매사에 또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것들만 보게 된다라고 하면 그럴 수도 있는데 되도록이면 긍정적인 부분을 더 많이 보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잠시만요. 공교롭게 제가 이 방송을 갖다 이거 준비를 했는데 FOMC 또 어제 이런 금리 인하 소식이 있어서 참 어떻게 보면 제 예상과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일단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서 보시게 되면 집값 전망하시게 되면 제가 그러니까 집값 하락론자의 그런 유튜브 영상도 제가 보는데 정말 조회수가 상당해요. 그러니까
집값 상승하는 조회수보다 집값 하락한다라는 게 더 오늘 한국은행 폭탄 발표, 대한민국 집값 초비상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좀 뭐랄까 좀 집값 폭락한다라는 이런 이야기에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상승론자보다 하락론자에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는 저도 왜 그럴까 참 이해가 안 되긴 하지만 또 집이 없으신 분들은 또 희망을 갖다가 그렇게라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각자 생각이 다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집값이 내년에 뭐 압도적인 뭐 상승을 갖다 하겠다라는 그런 건 아니겠지만 바베 스타크님의 이런 칼럼처럼 집값 상승이 압도적인 시그널이 떴다. 제가 지난 1부 시간에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2부 시간 오늘 한번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1부 시간 안 봤던 분들은 바베 스타크님의 블로그도 제가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1부를 못 보신 분들은 2부 보시고 난 다음에 1부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립니다. 시청할 시간에 다들 아시죠? 네. 구독과 좋아요는 감자 스마일이 이렇게 집값이라든지 또 긍정적인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꾸준하게 방송을 하는데 큰 힘이 된다는 말씀 드리면서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뭐 댓글까지, 그 다음에 알림까지 설정해 주시면 더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뭐 지인들이 엄청난 걱정 연락 세도 중이라고 하는데 뭐 틀렸다는 거겠죠. 물론 집값 시그널, 뭐 집값 내년 집값 전망을 갖다가 감사 스마일도 예상을 하는 거지 이게 뭐 확실하다는 말은 아닌데 중요한 거는 댓글에 숙주나물님의 하락 전망의 링크를 또 보내주셨던 분도 있고 또 숙주나물님은 내년에 부동산 전망을 갖다가 부디 살아남으십시오라고 좀 부정적인 뭐 하락을 갖다 이야기하셨고 구만수님도 서울 및 광역시 장기 침체 각 부룡님도 서울 2, 3년 하락 전망, 주지호님도 2024년 하반기에야 돼서 반등한다. 이건 제 예상하고 좀 맞네요. 또 유나바버님도 서울 대세 하락 구간 조심해야 할 때 시기, 우성님만 서울 올 초 반등으로 새로운 상승 사이클 진입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저는 내년 초에 반등을 바로 하진 않을 것 같고 4월 10일 총선 이후에 빠르면 5월부터 반등을 할 것 같고 저는 늦으면 그러니까 제 예상은 7월 이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서는 언급을 안 했지만 아기곰님도 내년 하반기 아니면 2025년부터 반등을 하겠다라는 또 그렇게 전망을 주셨습니다. 우성님을 제하게 되면 대체적으로 하락에 무게를 두고 있고 또 감자 스마일이 이렇게 뭐 내년에 집값이 많이 오릅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보다 20, 30%, 뭐 50%, 60% 떨어진다라고 또 이렇게 주장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분들 말만 너무 신뢰하시고 그 부분들 말만 믿고 내 집 마련 타이밍을 놓칠 것 같아서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신 분들만이라도 냉철한 이성을 가지시고 그러나 따뜻한 가슴을 잊지 마시라는 말씀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바베님도 이제 나는 23년 전망을 데드캣 전망 그럼에도 30% 이상 하락하게 되면 적극 매수해라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적으로 시장에 30% 이상 하락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이렇게 매수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또 추격 매수는 또 위험하다고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셨는데 일단 바베님께서 작년 이맘때 집을 사라고 떠들었습니다. 그런데 상승을 점치던 점쟁이 분들은 단 한 명뿐이었으니까 국내 부동산 전문가들 중에 용한 점쟁이가 별로 없어 보인다. 이거는 뭐 내년 집값이 하락이 될 것인지 상승할 것인지 이거는 뭐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고 보는 관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뭐 옳다 그르다라는 이야기를 저는 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그런 인사이트가 얼마나 정확한지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부동산 전문가들도 이런 전망을 틀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2023년에 부동산 진단을 했었는데 다 지금 하락한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랬는데 중요한 거는 다 하락한다고 했어요. 근데 작년에 이제 작년이 아니죠. 올해 지금 상반기까지만 해도 다 그래도 상승을 하다가 9월 이후부터 지금 하락을 한 거기 때문에 이 전문가분들 다 틀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현실은 이제 바베님께서 원픽 잠실 5단지를 갖다가 23억대에서 며칠 전 29억대를 찍으셨다. 이걸 갖다 찍어주셨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22년 12월부터 23년 12월까지 이걸 쭉 보시게 되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3년간 이런 거래, 가격들 같은 경우도 지금 쭉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보시게 되면 정말 각자의 그런 인사이트가 필요하고 만약에 내가 그런 인사이트가 없다라고 하면 내가 정말 어떤 비용이라든지 시간을 지불해서라도 그런 것들을 갖다가
찍어달라고 또 부탁도 하시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아파트 매수 시기를 꼭 집어드립니다. 또 이런 이야기도 하셨고, 2023년에 결혼식을 올리는 커플들은 역대급 행운아라고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운때는 타이밍에 있다. 올해 결혼하는 커플은 역대급 행운하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고, 또 지금 2%대 고정금리를 받는 분도 사실 상당 부분, 상당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2021년도에 고정금리를 받는 분들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변동금리만 생각을 하시는데, 제 주변에도 고정금리를 받으셔가지고 지금 2%대 이자 내시는 분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내가 아는 만큼 보인다. 그리고 부동산은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 근데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40대, 50대는 이제 부동산 강의 공부만 들어서는 안 된다. 내가 어떤 작게라도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갖다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또 20, 30대는 종잣돈을 모아서 작게라도 내 집 마련을 빨리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각자 처해진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뭐 어떻다, 뭐 맞다, 틀리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 하나는 집값이 떨어지면 집을 더 살 수가 없고, 제가 어제도 이야기를 드렸던 것처럼 집값 상승 하락 전망을 갖다 물었더니 상승과 하락이 거의 뭐 50도 50은 아니지만 약간 상승이 좀 많고 하락도 상당 부분이 많았지만, 전세 가격이라든지 월세 가격이 인상이 될 것이냐 설문을 했더니 많은 분이 응답을 어떻게 했냐면, 내년에 전세라든지 월세는 인상이 될 것이다, 상승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내년 예상이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통비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의 그런 지금 우리가 생활하는 물가들이 올라가 있는데, 집값만, 그러니까 임대료만 낮아지진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저는 있는 팩트를 그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바베님은 항상 부동산 상승만 주장창 외치는 상승론자나 거의 이제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모든 주식 및 부동산 전문가들이 상승량을 외치던 2021년 7월부터 한시적으로 또 아파트 시장 하락을 또 외쳤다는 또 이런 이야기도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감사 스마일도 앞으로 수도권에 만약에 창은 3기 신도시라든지 1기 신도시 특별법이 통과가 돼가지고 주택이 많이 공급이 된다라고 하면 분명히 집값이 떨어질 겁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저는 2025년을 더 주목하는데, 2024년보다 2025년에 지금보다 주택 가격이 더 많이 상승할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이라도 매수를 갖다가 하시는 타이밍을 잡는 게 좋고, 매도를 갖다가 하시는 분들은 타이밍을 2024년 하반기나 2025년 정도로 해서 늦추시는 걸 갖다가 더 추천을 한다는 말씀을 감사 스마일이 소신껏 이야기 드리고, 또 유동성 파티 끝 지방 아파트 매도 추천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는데, 방구석에서 통계치를 보는 게 아니라 바베님은 현장에서 소리를 듣기에 정보가 그들보다 빠르다 했다라는 말씀을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전세 재계약 시 전세 맞추기 어려운 법인 매물이 또 쏟아지고, 갭투 많은 곳은 전세가 하락을 갖다 못 피한다. DSR 규제로 해서 다주택자 매물이 투매 현상 등 여러 가지의 이런 것들을 갖다 2022년 11월 달에 이런 포스팅을 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집 한 채 들고 떠들면서 원고료라든지 방송 출연료 먹고 사는 사람 대 현장에서 아파트 상가라든지 상가주택, 토지 등등 다양한 포트의 부동산을 투자해가지고 원고료, 방송 출연료 없이 부동산 하나로 먹고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의 그런 이야기가 더 진실되고 더 그런 인사이트가 더 높은 건지는 제가 답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각자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누가 더 진실된 발언을 할까요? 공부량도 그렇고. 그래서 감사 스마일이 이런 하락론의 이런 조회수랑 그다음에 상승론의 조회수, 최근에는 뭐 집값 상승한다는 이야기를 아무도 하지 않거든요. 근데 저도 이런 이야기를 갖다 하게 되는 것들을 감사 스마일 TV 애청자분들 중에 무주택자이신 분들은 싫어하실까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뭐 2020년도, 2021년도처럼 뭐 집값이 상승을 하고 자고 일어나면 뭐 5천만 원 오르고 자고 일어나면 1억이 오르고 2억이 오르고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분양가, 신축 분양가를 한번 보십시오. 예전에 신축 분양가가 일단 구축 분양가보다 비슷하거나 저렴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신축 분양가가 구축 분양가보다 더 비싸게 지금 분양이 되고 있고, 거의 뭐 90% 선에서 지금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냉정하게 생각을 하시게 되면 이 신축 아파트 분양가가 이렇게 비싸지는데, 구축 아파트가 그냥 뭐 예를 들어가지고 34평이 고양시를 예를 들게 되면 6억 이하로도 막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나올 것이다, 2년 후에 3년 후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면,
제가 드릴 말씀은 없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고, 지금 고양시 아파트는 9억 이하의 정말 34평, 뭐 신축, 준신축 이런 아파트들이 너무 많은데 아직까지 이게 비싸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가슴이 아프고, 왜 서울의 아파트는 20억, 30억이 맞는 거고 왜 고양시 아파트는 10억이 넘어가면 안 되는 건지 제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을 오늘 감사 스마일이 제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바베님의 이야기를 갖다가 덧붙여가지고 이야기 드리는데, 여러 가지로 이 부분에 있어서 감사스마일 TV 애청자분들만이라도 한 번 더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시라는 말씀을 오늘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잠시만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바베 스타크님의 이 블로그 글을 최근에 이제 접했는데, 정말 상당히 부동산 인사이트가 높으신 분이고, 제가 생각했을 때 우성님의 이런 인사이트만큼 높으신 분이다 하는 말씀 드리고요. 저도 이제 우성님이 이제 뭐 내년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유일하게 우성님만 상승을 할 것이다라고 지금 짚어주셨고, 또 아기곰님도 내년에 부동산 시장은 상승으로 전환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아마 총선 전까지는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도 뭐 절대 뭐 가격을 갖다가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마련하진 않겠지만, 내년에 신생아 특례가 1월달에 나올지 2월달에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지금 전세 가격이 지금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의 전세 가격이 상승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거는 내년에 이제 부동산 시장 자체가 예를 들어서 이제 상반기에 뭐 올라갈지 뭐 하반기 올라갈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임대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중요한 거는 전세 가격이 상승하는데 매매 가격이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방송을 보시는 혹시라도 무주택자이신 분들, 예를 들어서 이제 최근에 뭐 운정이라든지 파주 운정역 앞에 있는 힐스테이트 더 운정이라든지 또 제일풍경채 아파트를 갖다가 야 이거 너무 비싸가지고 미친 거 아니냐라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이 있는데, 저는 지금의 시점에서 보시게 되면 비싼 거지만 2025년 하반기, 그 다음에 2026년 12월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절대 비싼 가격은 아니다는 말씀을 저는 소신껏 이야기 드립니다. 그러나 이거는 각자가 보이는 만큼 보이는 거기 때문에 제 말씀을 믿어달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집값 상승의 압도적인 시그널이 떴다라고 해서 이게 12월 4일 날 이 블로그 포스팅이 났고, 감사스마일이 지금 12월 14일 날 일단은 제가 방송에서 이야기 드리는데, 공교롭게 어제,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미국에서 파월 의장님께서 내년에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래서 피벗을 선언을 했는데, 이것도 믿지 않으신 분들은 믿지 않겠죠. 근데 저는 믿어달라는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감사스마일은 집값 상승론자, 하락론자를 다 떠나서 집은 반드시 한 채를 준비해야 되는데, 남들이 집을 안 살 때 집을 사셔야 된다. 그리고 남들이 집을 살 때 추격 매수는 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내년 상반기 전에 내가 분양을 받을 수 있으면 분양을 받으시고, 아니면 또 급한 매물이 있으시면 급한 매물을 매수할 거를, 지금 내가 좀 들어가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하면 갭을 끼고서라도 내 집 마련을 갖다가 하시라는 말씀을 저는 소신껏 이야기 드리고, 집값이 이제 이런 시그널이 떠가지고 오르고 난 뒤에 이제 이렇게 사게 된다고 하면 내가 원하는 집, 원하는 가격에 살 수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고, 감사스마일이 오늘 아침 방송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지축지구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지축에 지금 쇼핑몰 하나가 지금 들어오는 그게 있었는데, 그게 거의 지금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냥 그런 부분들, 조만간 이제 발표가 나겠지만, 감사스마일이 삼성벨트에 만약에 내 집 마련 희망하시는 분들은, 첫 번째로 지축, 그 다음에 덕은, 그 다음에 향동, 그리고 이제 삼성, 원흥. 근데 원흥 같은 경우에는 GTX-A 착공이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더 많은 반사 이익을 볼 것이라는 말씀 드리고요. 또 지금 고양은평선 공청회 소식도 있더라고요. 고양은평선 공청회가 빠르면 올 연말 안에, 지금 장소 섭외가 좀 안 돼서 좀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늦어도 1월 초 안에는 고양은평선 그런 공청회도 좀 있을 것이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부동산 시장에 대해 가지고 부디 살아남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정말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감사스마일TV 애청자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